오늘 시장은 이제 시가는 떨어지고 그리고 장중에 조금 길게 빠지다가 올라오면서 0.8% 정도로 지금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마이너스 0.8% 정도 코스피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. 코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0.2% 정도 올라가면서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요동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요즘에 기술주라든지 중소형주들의 강세가 계속 보여지고 있고 테마주들이 형성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코스닥은 잘 버티고 있는데 이제 코스피는 조금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. 뭐 수급을 본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최근까지 뭐 산다 해서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. 외국인과 기관이 너무 잘 사고 있다 해서 만세 부르고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닌가, 2,500 뚫는 거 아닌가라고 기대했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. 결국 수급은 매도세로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지수가 조금 힘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. 일단 오늘 장중에 다시 이렇게 꼬리를 달고 올라온 건요. 지난주 금요일이죠.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장세가 조금 빠지게 되면서 시가부터 장 초반까지는 밀려 내려가는 모습으로 진행이 됐는데 지금 이제 오후장이 되어가면서 살짝 꼬리가 올라오는 것은요. 이제 미국 시장이 선물 시장에서 약간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반영한 거 아닌가? 그러면 이제 우리도 충분히 반영한 것 같으니까 올라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내려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. 결국 우리가 이 박스권이라는 것을 무시를 하는 거예요. 이 박스권을 결국은 사람들이 봤을 때 에이 지나고 나니까 박스권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이런 자리들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좀 맞아요.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. 예상을 했을 때 저 노란불이라던가 이런 게 딱 켜졌을 때는 빨간불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하고 앞차가 멈출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뒤에 따라가는 차가 멈추게 되잖아요. 근데 노란불인데 앞차가 멈추지 않고 가지 않을까 하고 밟아버리면은 앞차가 멈췄을 때 오히려 사고가 날 수 있겠죠. 그러니까 노란불일 때 앞차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지만 보통은 노란불이 떴을 때는 앞에 있는 차도 멈출 가능성이 높으니까 나도 멈추는 게 안전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선택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박스권이라고 하는 게 지나고 나니까 박스권이다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일 때도 박스권을 만들 여지가 있는 이런 고점 자리까지 왔을 때는 이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는 차트는 우리만 보는 게 아니에요.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 기관 투자자도 보고 외국인들도 보고 큰손들도 보고 세력들도 본단 말이죠. 그래서 이 고점까지 왔을 때 생기는 심리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올라오게 되면 지난 전고점까지 왔으니까 더 이상 안 갈 수도 있겠다. 그럼 내가 수익 나고 있는 종목을 조금 팔거나 안 사고 조금 지켜볼까 하면서 매수세는 줄어들고 매도세는 늘어날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자리를 뚫고 올라가려고 한다면 결국은 뭔가 과감한 호재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여기서 호재가 나와서 뚫으려면은 강한 힘이 필요한데 호재가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 많이 드렸던 거죠. 그리고 제가 지난주, 지지난주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. 한 2주 전부터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CPI라든가 PPI, PC 이런 물가 지수가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물가가 지금 요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그 왜 그런가? 12월부터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다.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생각보다 안 빠질 가능성이 높은데 사람들은 기대를 너무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설명해 드렸어요. 그래서 올라올 때는 금리가 떨어질 것 같다라는 기대를 했는데 지금은 쏙 사라지고 나니까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있는 부분이 되었고요. 역시나 호재가 없으니까 뚫기는 어려웠던 거고 지금은 이제는 오히려 악재가 될 만한 요소들이 조금 더 많이 남은 거죠. 그래서 연준이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고 0.25% 금리가 올라가고 있었는데 0.5% 금리를 올릴 것인지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상 유례 없는 금리 인상이었죠. 0%대부터 미국이 논스톱으로 진짜 1년 만에 4.75%라는 금리까지 확 한순간에 올려놨는데 그렇게 올려놓은 금리가 9%대에 가까운 물가를 6%대까지 끌어내리는 것은 통했다라는 거예요. 근데 거기서 지금 안 통하면 큰일 납니다. 왜냐하면 금리를 도대체 얼마나 더 올려야 물가가 잡히는 겁니까?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최근에 1월에 나왔던 물가지수라든가 CPI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은요. 지금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. 물가지수가 사실은 내려가야 되고 그 내려가는 속도가 더 빨라지든지 아니면 이 고금리라는 게 먹히고 있다는 신호를 보여줬어야 됐는데 그게 먹히고 있지 않다는 신호가 나왔죠. 그러면 금리를 올리는 것이 물가를 잡는 데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라고 했을 때 그래도 9%에서 6%까지 낮췄다는 것은 영향은 주고 있다는 거죠.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는 게 이젠 더 이상 먹히지 않으니까 다른 정책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? 라고 했을 때는 또 다른 정책을 쓸 게 없어요. 그러면 금리를 올려야 될 것 같은데 금리를 올리면 부채가 문제고 경제가 취약해지고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단점이 있거든요. 근데 고용지표라든지 경제지표, 소비지표 이런 건 어떻죠? 잘 나오고 있죠. 그러니까 미국 연준 입장에서는 경제가 괜찮다. 약을
뭐 좀 항암제라든지 이런 약을 독한 약을 썼는데 사람이 체력이 떨어지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기침도 하고 열도 나고 힘들어하면은 야 경과를 좀 지켜보고 우리가 약을 투여하는 게 낫지 않겠니? 라고 물어봐야 될 텐데 아니 약을 먹었는데 밥도 잘 먹고 운동도 잘하고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. 경과도 예전보단 조금 좋아졌지만 조금 좋아지는 수치가 둔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체력은 좋아요. 그럼 어떨까요? 약을 좀 더 써보게 되지 않을까요? 그게 금리 인상을 더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. 그래서 미국이 지금 금리 인상을 더할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나라는 최근에 금리를 어떻게 했죠? 동결했습니다. 왜 동결했을까요? 동결의 이유는 물가는 일단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모르겠고 잡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잡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경기 침체가 더 위험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. 우리나라는 지금 벌써 체력이 떨어졌습니다. 그러니까 금리를 극약 처방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. 이게 제가 말하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. 우리는 자꾸 미국장을 보면서 미국 지수를 보면서 미국 지표를 보면서 괜찮다 안 괜찮다를 논하고 있는데요. 뭐가 괜찮고 안 괜찮죠? 우리나라를 봐야죠. 우리나라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호재보다는 악재가 훨씬 더 많은 상태에다가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러면 우리나라는 금융위기라던가 이런 것들에 아직까지 취약점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더군다나 많은 전문가들과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요. 이 장세, 지난 2021년부터 지금까지 떨어진 이 장세를 하락장으로 자꾸 분석을 하고 하락장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요. 이거 하락 아닙니다. 그냥 제자리로 돌아왔을 뿐이에요. 그러니까 여름인데 8월, 7, 8월 여름인데 한파가 온 거예요. 이상 한파가요. 추워졌습니다. 근데 한 9월쯤, 10월쯤 되니까 제 기온으로 찾아가면서 따뜻해진 거예요.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여름인가요? 아니죠. 이제 겨울로 가겠죠. 그러니까 사실은 겨울로 가는 길목이 남았는데 이제 한파가 오는 겨울은 하락장인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이 하락은 하락이 아니라 거품이 빠지고 제자리로 돌아간 자리고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죠. 기술적 반등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런 하락 중에 나오는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오고 다시 하락장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.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과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의 하락을 경기 침체를 반영한 하락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. 이 거품이 빠져 있는 자리다. 그냥 제자리로 돌아갔을 뿐이고 하락이라던가 경기 침체, 경제 위기를 한 번도 반영시킨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. 그래서 저는 아직 여전히 반등 나왔다가 크게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. 그거는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이다라는 걸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결국 여기서 단기 반등 나올 때 여러분들이 탈출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추가 매수를 하면 될까? 아닌 거죠.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해서 매수가를 낮추고 반등 때 현금화시키는 전략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.